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부전 환자에서 이뇨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이뇨젠을 써야 되고 시작을 어떻게 용량을 해서 어디까지 증량할 수 있고 언제 감량해야 되고 또 중단해야 되는지 또 주사 이뇨젠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폐우열이 있거나 아니면 다리에 부종이 있거나 눕혀봤을 때 이렇게 경점에 확장 소견이 있다면 체액량 과다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체액 저류가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는 LV 이젝션 프랙션 저하나 정도와 관계없이 적정한 체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뇨제가 체액량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작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몇몇 보고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이뇨제 투약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 위험을 75% 감소시켰고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재입원율 또한 70%까지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이곤 있습니다. 반면에 6,700명 정도의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뇨제를 투약한 곳과 투약하지 않은 곳 간의 사망 위험을 비교한 관찰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면 이뇨제를 많이 투약한 군, 특히 칼륨 보존 이뇨제가 아닌 약제를 많이 투여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줘서 결국 이뇨제라는 것은 우려할 증상이 있는 징후가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 호흡곤란이나 부종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너무 양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전 환자에서 과연 어떤 이뇨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변은 사구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프록시말 튜브, 루프 오브 헨네, 디스탈 튜브를 거쳐서 이제 집합관에서 모여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 과정 중에 나트륨이 재흡수가 될 때 수분이 같이 재흡수가 돼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뇨제는 이 나트륨 재흡수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거의 모든 이뇨제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리 이뇨제, 티아지드계 이뇨제, 칼륨 보존 이뇨제를 많이 쓰고 있고 잘 아시는 고리 이뇨제는 헨네 고리 상향각 부분에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이뇨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신부전 환자가 왔다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제가 되겠고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로는 퓨로세마이드, 토르세마이드가 있습니다. 퓨로세미드는 초기 용량을 보통 20mg을 시작을 해서 20mg PID까지 증량을 하다가 큰 문제가 없다면 240, 또 뭐 이론적으로는 6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퓨로세마이드의 작용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임상에서는 20mg PI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퓨로세미드는 생체 이용률이 50%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이뇨 효과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는 같은 용량을 2번 주는 것보다는 2배의 용량을 한 번 더 줘보시거나 2배의 포텐시가 있는 정맥제 용량을 한번 투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톨세미드 같은 경우에는 체내 이용률도 안정적이고 작용 시간도 12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만약에 퓨로세마이드의 효과가 없는 환자였다면 톨세미드로 변경해서 투약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고리작용 이뇨제를 투약을 해도 만약에 충분한 이뇨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시아지드계 계열의 다른 약제를 병용해서 투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아지드계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 세뇨간에서 소듐 클로라이드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보통 12.5mg QD에서 PID까지 시작을 해서 많게는 100mg, 200mg까지 증량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로살리도는 12.5에서 25로 시작을 해서 100mg, 인다파미드나 메톨라존은 2.5에서 시작을 해서 5mg나 20mg까지 증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륨 보존 이뇨제는 이 원인 세뇨간에서 소듐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뇨작용을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인 약제로는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가 있습니다.
1,600명 정도의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부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한 군은 플라시보, 한 군은 스피로락톤을 준 군을 랜덤으로 해서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스피로락톤을 투여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도 30% 감소하고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도 35%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줘서 특히 이제 스피로락톤 같은 칼륨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뇨 효과뿐만이 아니라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약제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칼레미아의 위험이 높고 이게 이제 용량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신부전 약제 중에서 ACE 이니비터나 ARB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환자한테 이제 칼륨 보존 이뇨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하이퍼칼레미아의 위험이 높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전 환자에서 스피로락톤을 투여할 경우에는 초기에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를 해서 이게 50보다 증가되어 있는 환자는 초기에 12.5나 25를 하루에 한 번 투약하시다가 하이퍼칼레미아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25mg PID까지 증량이 가능하시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12.5mg을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 걸러서 한 번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타시움 레벨을 확인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25mg까지 증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보존 이뇨제를 처방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신장 기능이랑 칼륨 레벨을 확인하시고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시되 용량 증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를 두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약제를 사용하거나 약제 용량을 바꿨다면은 최소한 1, 2주 이내에 한번 오시게 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2, 3개월, 그 후에는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칼륨이 5.5 또는 크레아틴이 2.5보다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은 일단은 바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알닥톤 용량을 반으로 감량해서 혈액 검사를 확인해 보시고 칼륨이 6.0이나 크레아틴이 3.5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약제를 끊는 게 좋고요. 환자에게 이제 신장내과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협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스피로락톤은 또 특이하게 이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선이 발달하고 단단한 압통을 동반한 여성용 유방이 한 5에서 10% 정도 남성 환자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를 줄이거나 끊으면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언제 감량하고 또 중단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이뇨제 사용이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체액 균형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는 하기 쉽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기 좋은데요. 크레아틴이 정상인데 비유행 크레아틴 레시오가 20보다 증가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탈수나 구토에 등에 의한 체액량 부종을 의심해야 되고 이러한 환자의 체액 정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이뇨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감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나친 이뇨 효과가 발생하면서 저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칼륨 혈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혈액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제를 포함한 신부전 약제를 드렸는데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내원을 했는데 혈압이 90에 60 이렇습니다. 근데 환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고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혈압이 지속되는데 증상 여부랑 상관이 없이 우혈이 없다면 이뇨제 용량을 감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이 있는 저혈압이 지속된다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약제의 변경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뇨제를 투약하는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기준이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수치가 약제 투여 후에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은 뭔가 약제에 의한 신장 기능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바로 약제를 끊기보다는 이때 환자가 이뇨제를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환자가 그 사이에 탈수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지 체액 부족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약제, 신독성이 있는 약제 약물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런 환자들은 또 하이퍼칼레미아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중단하고 복용하고 있던 ACE 이니비터나 ARB 용량도 감량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드물지 않게 또 이뇨제를 쓰다 보면 고요산 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긴 한데요. 한번 이게 통풍 발작이 오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포타슘이나 크레아틴 레벨을 팔로우할 때 같이 보시는 게 좋고 티아지드 계열의 이뇨제가 이러한 고요산 혈증의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환자라면은 이 약제는 다른 계열의 이뇨제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전해질 불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퓨로세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이 흔하게 올 수 있는데요. 보통 3.5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가 혈압이 괜찮다면은 ACE 이니비터나 ARB 용량을 늘리거나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해 볼 수가 있고, 이후에도 호전이 없다면은 결국 환자를 자주 외래 오시게 해서 수치를 확인한 후에 경구제제나 주사제제로 보충을 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나트륨 혈증도 자주 올 수 있는데요. 이게 135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띠아지드계 이뇨제,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 이뇨제를 사용할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환자였다면은 고리작용계 이뇨제로 변경을 고려하시고, 우열이 심하지 않으면 이뇨제를 좀 감량해 보시거나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환자에게 일단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톨밥탄과 같은 바소프레신 기량제를 투약을 해서 소듐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81세 여자 환자가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운이 없고 다리가 부어서 왔습니다. 보호자 말로는 식사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병력을 보니까 기저질환이 많이 있는데 2년 전에 박출률 보존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퓨로세마이드 20mg BID, 스피로노락톤 12.5mg QD 포함한 신부전 약제, 당뇨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좀 다소 낮았고 환자가 좀 혀가 바짝 말라 있었고요. 다리에 부종 소견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또 폐부종도 없고 폐렴 소견도 없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신부전이 있던 환자니까 혹시 심장 기능이 안 좋아졌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에코를 시행을 했고요. 이 환자는 1년 전과 똑같이 이젝션은 정상 레벨이었고, 이제 4개월 전 혈액 검사랑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비엔피는 증가했는데 비유엔 크레아틴이 29.7에 1.0에서 74에 2.5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보여줬고, 유릭 엑시드 레벨도 11.6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환자랑 보호자한테 계속 추궁을 했더니 3개월 전부터 이제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서 다량의 다수의 진통제를 복용했던 교양력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약제 투약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진통제는 일단 우선 끊고 디오반과 스피로락톤을 중단하게 했고요. 환자가 또 부종이나 신부전이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뇨제를 끊을 수가 없어서 퓨로세마이드는 유지하면서 환자가 많이 붓거나 힘들 때 드시게 20mg을 따로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도록 교육을 했고, 일단은 제 손을 떠난 것 같아서 신장내과에 협진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신장 초음파에서는 정상 신장 크기가 사실은 11cm 정도 되는데 이미 이 환자는 8cm 정도로 좀 많이 작아져 있는 만성 신부전 소견이 있었고, 아마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급성으로 신장 손상이 온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제를 유지하면서 3개월 뒤에 이제 외래에서 봤더니 정상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크레아틴은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된 소견을 보여서 진통제는 좀 가능한 최소한으로 쓰게끔 하고 복용 중인 약제 스피로락톤 12.5mg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드시게 하면서 지금 외래에도 추적 관찰 중인데 특별하게 신기능이나 전해질의 문제가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충분히 환자한테 이뇨제를 주는데도 환자는 계속 올 때마다 숨차다고 하고 붓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신데요. 그럴 때는 바로 이뇨제를 올리지 마시고 일단 환자가 제대로 이뇨제를 먹고 있는지, 또는 최근 들어 물 많이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퓨로세미드를 토세미드로 교체를 해보시고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해 볼 수 있고요. 이도저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레날 펑션을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띠아지드 계열의 다른 약제를 병합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정맥 주사 또 한외 여가 방법으로 체액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뇨제라는 거는 그 우려열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에서 호흡 곤란과 부종을 개선하는 목적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쓰고 나서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른 신부전 약제를 끊으면 안 되고요.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저칼륨 혈증, 신부전, 그다음에 심한 저혈압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 전에 신장 기능, 전해질 확인하시고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시되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는지, 혈압은 떨어지지 않는지,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는지에 따라 조절을 하시고, 일단 조절 시작을 했으면은 최소한 1, 2주 후에 일반 화학 검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부전 환자한테서 처음으로 이뇨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환자한테 소변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증상은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혈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진통제 같은 약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용량의 적은 용량의 이뇨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사용 이뇨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용 이뇨제는 보통 신부전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급속히 악화돼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시다 보면은 환자가 숨터서 와서 봤더니 처음 진단받은 급성 신부전, 아니면 잘 다니고 있던 만성 신부전 환자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간에 증상이 나빠져서 악화되게 오는 두 가지 경우의 신부전, 급성 신부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상인에 비해서 급성 신부전 환자는 동일한 이뇨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도 정상인보다 더 높은 용량의 이뇨제 농도가 필요하고, 또 최대 이뇨제 효과도 정상인보다 현격히 감소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보다는 급성 신부전 환자가 이뇨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농도 또한 굉장히 높은데, 경구약제를 보시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정맥 주사는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강력한 이뇨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 신부전으로 신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정맥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 진단받은 하드 페일리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주사제가 원앰플이 보통 20mg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앰플, 투앰플 투여를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다니던 환자였다고 하면은 원래 먹던 경구 용량 똑같은 이뇨제 IV 제제를 줘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2배까지 증량해서 투약을 해보시고요. 줬더니 소변량이 충분하고 또 나트륨이 잘 나온다, 이뇨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12시간마다 동일한 용량의 반복적으로 정맥 투여를 하시고, 환자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를 하되 혈전 크레아틴이나 전해질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세 남자가 내원 10일 전부터 숨이 차서 내원을 했습니다. 기저질환은 없는데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져 있었고 양하지 부종이 있었고, 보시면 신비대 있으면서 이렇게 폐우열이 있었고, 또 프로비엠피도 나가봤더니 증가돼 있어서 이분은 뉴온셋의 급성 신부전 환자구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에코를 했더니 자심실 구혈률이 많이 감소된 신부전 소변을 보여서 일단 입원을 권유했고, 처음에 IV 라식스를 20mg 원앰플 드렸고 3일 동안 드렸더니 체중도 감소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부터는 환자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40mg 경구제로 변경을 했고, 여기에 12.5mg의 스피노락돈을 투여했고 신부전 약제를 같이 투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원 기간 동안에 이제 신장 기능도 괜찮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도 없고 환자가 안정적이어서 라식스는 20mg PID, 스피노락톤은 12.5mg QD로 해서 퇴원을 했고요. 외래에서 3개월 뒤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심장 크기도 정상되고 폐우열도 감소되는 좋아진 소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체과다 상태로 입원한 모든 급성 신부전 환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주사용 작용 고리 이뇨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간헐적으로 줘야 될지 지속적으로 줘야 될지는 아직 확립된 바는 없고 사실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의 목표는 환자의 우열 증상과 징후를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증상을 보면서 이뇨제를 투입하되 이제 크레아틴이나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